음주운전 영상에서 반성문이 효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반성문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사람이 형량을 판단함에 있어서 평소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향후에 재범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제출하는 시기가 또 따로 있을까요? 그게 저희가 보통은 그냥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제 대리를 하면 수사 단계에서 한번, 재판 시작할 때 한번, 그리고 선고 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막 일기 쓰듯이 매일 보내는 건 별 효과는 없지만 중요한 이제 기점들이 있잖아요. 경찰 수사를 받은 날, 뭐 기소가 된 시점, 그 다음에 처음 재판을 받은 시점, 그때마다 사람이 느끼는 형사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겪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때마다 느끼는 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마다 본인이 느낀 점을 잘 살려서 절차마다 최소 한 번씩은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이 과해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많으면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는 당연히 좋지는 않고요. 판사님이 안 읽어볼 것 같은데 다 읽어보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친구들한테. 이거 읽어보냐? 다 읽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던 고유정 그 사건 보면은 고유정 반성문에 이 글을 판사님이 읽어볼지 걱정이 되지만 뭐 이런 글을 썼더니 판사님이 그런 걱정하지 마라, 다 본다, 뭐 이런 얘기를 재판 과정에서 하셨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실제로 판사님들이 기본 다들 성실하시고 뭐랄까 기록을 보는 게 기본적인 일이시기 때문에 반성문이 들어오면 다 보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내용에서 이제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너무 반복되는 내용, 뭐 변명에 가까운 내용을 반복해서 쓴다, 그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취지는 뭐냐면, 분량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3장보다 5장, 5장보다 7장이 좋고, 이건 전혀 아니고 3장이더라도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으면 충분한 반성문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쓰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필로 써서 내는 게 좋다, 타이핑으로 해서 깔끔하게 쓰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저는 자필로 쓰라고 합니다. 타이핑은 뭔가 정성이 없어 보이고, 이왕 쓰는 반성문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필 한자 한자 이렇게 열심히 눌러 쓰면 이게 큰 차이는 물론 다 아니겠죠.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분께서는 그래도 조금은 반성문에 대해서 진정성을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실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담으면서도 변명처럼 들리지 않고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점이 잘 드러나야 판사님께서 그걸 고려해서 형량을 이제 결정을 하시겠죠. 예컨대 반성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반성문을 작성을 하고 사과를 할 때 변명조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리지 않고 너무 잘못은 했지만 이런 경위가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변명처럼 들릴 수 있고 아니면 반성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평소에는 어떻게 생활해왔고 내가 어떤 삶의 길을 걸어왔고, 사실 반성문이 그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훌륭한 시민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와중에 정말 너무너무 잘못했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이런 점을 잘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게 결국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뭐 어떤 점을 보면서 반성을 했다, 근데 그게 음주운전에 걸리고 나서 반성을 했다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일을 겪으면서 실제로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겼고,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더 반성하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자동차를 예를 들어 매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점을 충실하게 잘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사실은 변호사의 조력이 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본인은 이게 반성문이라고 썼는데 변호사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구는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은 넣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걸 한 차례 조언을 받아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호사가 대신 써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제3자 판사님이 보면 법조인이 쓴 글은 알아요. 왜냐면 법조인이 쓰는 문체, 언어, 뭐 용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신 써주면 이건 대신 써줬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다 작성하시고 변호사의 조언,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이렇게 좀 수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수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받으셔서 수정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제 감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을 가급적이 아니죠.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셔서 형사처벌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이거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는 바,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진솔하게 반성문을 작성하셔서 제출하는 게 결국은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 형사 절차, 특히 이제 재판 과정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본인의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반성문을 꼭 제출을 하시고, 그게 또 판사님께서 좋게 보셔서 형량에 좋은 방향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또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꼭 내시기 전에 법조인의 리뷰, 검토를 한번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필 김영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